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야. 정숙에 한해서는 이게 먹힐 겁니다. 다른 여자에게는 안 먹힐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안녕하세요. 자, 나는 솔로 감상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상연하 특집 세 번째 시간이죠. 출발! 자, 이번 시간에는 여자 자기소개 차례가 됐죠. 자, 영숙 나이는 37, 88년생이면 GD랑 동갑인가요? 교수님이야. 지성인이네. 제주도 사람이에요. 오, 중학교 때까지 수영선수 출신이래요. 오, 유소년. 야, 5에서 10km면 진짜 많이 뛰는 거지. 운동을 많이 하시네. 10년 넘게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있다. 자기소개 완전 좋아요. 그렇죠. 나이 차이는 내가 사람이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오, 장거리 경험이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요. 가족에 대한 화목함을 강조하고 있죠. 자기소개 좋아요. 다음은 정숙 자기소개. 대구구나. 사는 곳은 영어학원 선생님이에요. 나이 37세 88년생. 대체로 저 나이대 분들을 섭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야, 요리를 잘하네요. 엄청 취미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손도 크고.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요소죠. 저런 취미 있다고 하면 자기가 리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좋아할 겁니다. 특히 광수 같은 남자는 좋아하죠. 영식이나 수동적인 남자들. 영수는 두부상이 아닌데 자꾸 두부상 할 때 영수를 비추는 거는 악플을 유도하는 건가요? 나이가 37이면은 지금 외모를 보면 안 되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예 안 볼 순 없지만 많이 줄여야죠. 외모에 대한 기준은 많이 줄여야지. 보기와 다르게 여성적이다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난 요리도 할 줄 알고 부모님을 아껴주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나보다 어리더라도 어른스럽고 남자답다면 가능하다.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려 보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려 보이지 않는 연하를 좋아하는 거예요. 부산 대구면은 갈만하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닫아놓고 있으면은 자기를 선택하는 남자들이 없을까봐 열어놓는다고, 마음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것과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건 되게 차이가 커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나는 솔로는 어쨌든 4박 5일 동안에는 현실을 잠시 잊고 서로의 마음에 집중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다음은 순자 자기소개. 광주 분이시네. 근데 지금은 서울에서 일을 한다. 지금은 부동산 공부를 해서 아버지 회사에서 집이 잘 사는구나. 나이는 35. 함께 노후를 보내고 싶은 그런 남자를 원한다는 얘기죠. 이상형. 외모를 많이 보는군요. 얼굴이랑 돈 본다는 얘기죠. 솔직한 말이긴 한데 영식은 뭐 이렇게 좋을까? 다음은 영자. 분위기를 잘 때우네요. 시작이 좋아요. 88년생 37. 수학학원 강사예요. 운영도 하고 계셔. 뒤에 포스터 뭐야? 신경 많이 썼네요. 이제 37인데 저렇게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를 맞춰줄 남자가 연상 중에는 찾기 힘들죠. 연하는 처음 만나본다.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다음은 옥순. 부산 분이에요. 서울 올라왔구나. 36살이에요 13년이나 10년 넘게 일했으면은 장인이네요. 와, 간호사 국가고시 수석 합격. 성실하다는 걸 어필하고 있는 거죠. 자,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이상형이에요.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분. 남자다운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차이 다들 궁금해하죠. 맞아요. 이미 연상연하 특집이라는 게 나온 이상 나이 차이는 이제 무의미해질 거예요. 그걸 닫아놓으면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데 지역 이동에 대한 계획이 열려있네요. 요즘 두부상이 참 인기가 많아요. 두부상이긴 해요. 영수 자꾸 비추는 거 킹받네. 현숙 나이는 35. 제일 어리네요. 서울 토박이에요. 현숙은 완전 엘리트죠.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잘한. 지금은 약사야. 와, 이분이 진짜 찐 능력자 같은데.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 좋다. 이거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연애할 때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되게 정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싫어하는 거는 진짜 명확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진짜 완전 1순위가 저겁니다. 의존적이거나 남 탓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자기가 주체적이지 못하고 삶에서 수동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내가 이제 함께 평생 살려면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내가 내 한 몸 건사해야 되는 그 와중에 저 사람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지.
되게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위기상 근데 영철은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되게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는 아이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를 왔고 그래서 애초에 그 임신이 가능한 여자를 찾다 보니까 연상보단 연하를 선호했었던 거고 근데 어쨌든 연상연하 특집에 와 있으니 여기서 퇴소할 순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이런 확고한 기준을 가진 만큼 다른 사람들이 이 기준을 강요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자, 자기소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BPL 타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썸을 탈 때 상대방에게 너 어떤 스타일 좋아해?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그 이상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걸 사실 되게 의미가 없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럴 때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이 갑자기 나는 그 이상형이 부합이 되지 않으니까 가능성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이거는 내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다, 내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싶으시면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애초에 그런 사람은 내가 대화를 하지 않고 썸을 안 타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존재하는 것들을 이상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나는 솔로니까 랜덤으로 매칭이 됐기 때문에 좋든 싫든 그 사람이랑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별로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장거리면 걸리겠구나, 사람들은 장거리를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녕. 자, 이제 공용 거실로 모였습니다. 자기소개 이후니까 좀 뭔가 태도들이 달라질 거예요.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될 테니까. 현숙이 적극적으로 영호에게 지금 대화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는 장거리는 싫다, 자기는 뭐 얼굴 선진한 사람 싫다, 두부상이 좋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과 썸을 탈 때 그 사람 이상형을 듣고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은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든다면.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정말 잘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은 저런 이상형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거절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주기 전까지는 일단 가는 거야. 현숙 좋아. 오, 현숙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여자다 보니까, 안 그런 여자도 분명 있죠. 케바케 사바사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여자는 본인이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자기가 영호에게 대화 좀 하자고 먼저 마음을 표현해 놓고서는 왜 나한테 질문 안 했어요? 라고 또 수동적으로 굴고 있잖아요. 이게 여자예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적극적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몸에 안 배어있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본인이 정주도 붙잡고, 아니야, 내가 지금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아니지, 내 역할에 충실해야지, 내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마음을 표현해야지, 원하는 건 얻으려면 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저럴 수 있는 여자가 많이 없어요. 남자분들께서 요즘 보면은 뭐 이런 연애 관련된 그런 영상들 댓글 보면은 지가 말 걸어놓고서는 왜 질문 안 했냐고 뭐라고 한다고, 여자들 왜 그런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연애를 좀 해보시거나 여자를 좀 아시는 남자분들이라면 그게 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남자 여자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닙니다. 확실히 남자와 여자는 다른 부분이 있고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진 못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기완이요. 이럴 때는 조금 말 걸기가 좀 그렇죠.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급해요. 오, 깨알 같은 관리. 나이 차이가 8살이에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상철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일단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마음의 표현을 하려고 부른 거예요, 형철은. 근데 옥순은 지금 나이 차이에 대한 지금 걱정이 있죠. 상철이 어른스러운 모습을 좀 더 보여주면 됩니다. 옥순이 솔직하게 표현하네요. 필요해요. 아직은 나이 차이를 이제 딱 체감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상처도 조금 시간을 줄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첫 데이트 선택이 있겠죠. 자기소개도 끝났으니까 뭐 또 그거겠지 뭐. 나 상철인데 나 외로워, 그것도 하겠네. 영수부터 출발합니다. 영수가 남자 출연자들 중에는 자기소개가 진짜 좋았죠. 원하는 데이트 상대는 옥순 나올 것 같아요. 정숙, 첫날 잠깐이지만 얘기했었던 게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포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옥순도 나가지 않을까? 누가 또 나옵니다.
순자가 나오네요. 옥순이 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2대1 데이트가 됐어요. 우리가 누군가 처음 마주칠 때는 얼마나 나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느냐가 되게 관건이에요. 그걸 불러일으켜야 그 다음 대화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단순히 호기심과 궁금함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나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맞겠다라는 기대감을 이제 주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시작은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영호는 일단 외모로는 지금 남자 출연자 중에 1장이야. 아직은 이게 이 사람이 내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외모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소개가 개망했던 것도 아니고, 직업이 나쁜 것도 아니고, 첫날 밥 먹을 때 뭐 태도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영호가 선택을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영숙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에 핏대까지 세워서 아주 크게 우렁차게 외쳤어. 짧았지만 남자다움을 확 보여줬어요. 그렇지, 영숙 나올만 했어. 생각을 미리 해뒀단 얘기죠. 고민 안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영호는 영숙을 원했었고, 현숙도 나오겠죠. 뭐 예상한 부분이죠. 현숙은. 자, 영호도 2대1 데이트가 확정됐습니다. 자, 영호가 이제 2대1 데이트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점점 다른 남자들은 기회가 줄어듭니다. 자, 영식은 빵표가 될 것 같아요. 어필한 사람이 순자밖에 없는데 순자는 이미 영수에게 갔죠. 영식이 너무 어려요. 어려도 어려 보이지 않게 행동을 보여주면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보여줄 기회가 없었죠. 나이 차이가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더 커요. 자, 이렇게 예상대로 영식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잘 해야죠. 자, 다음은 영철인가요? 영철은 일단 그 겉으로 보는 외모나 말투나 행동 같은 것들에서 연하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박력 있어요. 원하는 현숙은 지금 이미 영호에게 가 있죠. 자, 영철도 빵표가 되려나요? 영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은 했는데 선택을 못 받았군요. 뭔 소리야? 개그캐야? 이 양반? 재밌네요. 이 사람 영철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광수가 인물이 괜찮아요. 영호 다음으로 광수도 인물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존재감이 좀 없어서 그래요. 알 수 없어요. 카메라에 나오지 않았던 이렇게 편집된 그 화면들 중에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옥순이 나왔어요. 광수가 바라는 건 옥순이 맞긴 했지만 시청자 제 입장에서는 옥순이 왜 광수를 선택했는지가 조금 의외긴 해요. 뭔가 화면이 나올 것 같아요. 상철 대신이라고만은 아닐 거예요. 첫날 좀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이 있었군요. 챙겨주고 말도 많이 걸고. 영자 혼자 남았네요. 이제 상철을 선택한다고? 9살이나 많아? 와, 상철 영자까지 해서 모든 첫 선택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데이트를 볼 수는 있겠네요. 영수 데이트가 제일 먼저 나갑니다. 순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야, 취향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좋은 거긴 해요. 난 이런 취향이 있다, 넌 어떤 취향이 있니, 우리 취향 비슷하구나, 이런 거는 서로 알아갈 때 되게 좋은데, 보통은 음식 취향 아니면 뭐 휴일에 뭐 하는지, 음악 취향 이런 걸 얘기하는데 스킨십 취향을 초면에 얘기하는 거는 사실 흔치 않죠. 30대 후반의 누나들이어서 진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갑자기 또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자기 어필하는 거예요. 앞에 밑밥을 까는 거고. 이게 지난 회 리뷰 때도 말씀드린 건데 진짜 영수의 화법이 매력적이에요. 근데 아직 시청자 입장으로서 저 외모가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저건 되게 잘생기고 되게 세련되고 멋들어진 남자가 저런 대사를 쳐줘야 이제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근데 안 그렇게 생긴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좀 킹받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시청자들도 아마 적응이 될 겁니다. 이제 한 4화 5화쯤 가면은 영수가 잘생겨 보이네 싶을 수 있어요. 귀여운 어필이에요. 외모 자랑을 하고 있는 거군요. 이 둘이 굉장히 닮은 구석이 있네요. 자기 자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강한 거죠. 나 정도면 괜찮은 외모다, 나 정도면 훌륭한 능력자다, 나 정도면 매력 있는 사람이지, 이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이게 없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선을 잘 조절해서 이 분위기에 맞게, 그리고 상대방에 맞게, 관계에 맞게 겸손하게 굴거나 혹은 조금 귀엽게 어필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 둘은 그런 건 없어요. 묵은본, 개뜬금, 자기의 애가 이제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황과 사람에게는 좀 이질감을 느낄 수는 있죠.
이 둘이 잘 어울리는데? 사실 그 남녀 관계에서 나이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게 거리예요. 장거리는 진짜 웬만한 가치관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장거리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 예쁘다, 이 사람 좋다, 대화 잘 통한다 해서 좋다고 다 시도하실 게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려면은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나이 차이보다 더 직관적으로 오는 게 당장 다음 약속 때 어디서 만나야 되냐를 걱정해야 되는 장거리예요. 자, 방금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이게 제가 영수를 너무 빨아제끼는 것 같아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연하가 연상의 누나에게 작업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반존대입니다. 은근슬쩍 말을 살짝 중간에 놔주는 거. 근데 그게 거슬리지 않게, 이 어미가 귀에 빡 들어오게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별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추임새 같이 놓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하고 있어요. 영수가 옮기는 게 힘들어. 이 회사에 있는 이상은 뒤쪽에 힘을 주고 앞에는 쓱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말을 놓은 거야. 이걸 계산은 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배웠지 이 양반?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야. 정숙에 한해서는 이게 먹힐 겁니다. 다른 여자에게는 안 먹힐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흔히 하는 이제 비속어로 족바세라고 하거든요. 너 어차피 나한테 뿅 갔잖아. 너 나 좋아하잖아. 야 너는 나 못 벗어나. 이 느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최고의 남자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게 있는 게 자신감이기 때문에 연애할 때 되게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하면 사람이 튕겨져 나가거든요.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이 부담스럽다는 게 재수없고 막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매력이 있어도요, 너무 에너지가 커서 본인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이 사람과 어울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짜지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정숙도 자기애가 존나 강하잖아. 그러니까 정숙에게는 이게 귀여운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 거야. 잘 만났는데 둘이?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영수 진짜 화법이 연애 잘하는 남자가 갖춰야 될 거의 그냥 표본입니다. 이거 그대로 교본으로 쓰셔도 돼요. 중간에 안 본 기수도 많지만 제가 나는 솔로 보면서 봤었던 수많은 남자 출연자들 중에 화법으로는 가장 진짜 정석에 가깝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되게 중요해요. 결속력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 사람과 공동체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왠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이제 어디 갈까요?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야 진짜 되게 둘이 재밌게 얘기 잘 해놓고 나서 우리 결론적으로 거리 멀잖아요. 힘들잖아. 평일에 아예 만나지도 못해. 나 일도 늦게 끝나. 되겠어?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우린 어렵지 이렇게 기대 다 꺾어놓고 마지막에 근데 왜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또 한 번 다 올려주고,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을 이제 만들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와 미친놈인데. 제가 매번 이 나는 솔로, 나는 솔로가 뭐야, 연애 프로그램 리뷰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죠. 여자는 남자와 달리 일단 관계에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남자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내가 뭐 진취적이고 독립적이고 리더십 있고 이렇게 부르짖어도요, 결국 관계에서 최종 선택권은 남자에게 맡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관계에서 일방적인 건 없죠. 근데 남자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남자분들, 여자가 날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맞죠. 근데 여자가 저한테 오지 않아요. 그건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니잖아.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여자는 남자가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건 제가 갈 수 없어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호감이 이렇게 있어도 본인이 먼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 누르라고! 자, 상철과 영자의 데이트. 여긴 1대1이죠. 야, 황금색 차는 진짜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금색이 본인에게 운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좋아요. 상철도 진짜 말을 잘해요. 영수랑 상철 이 둘이 진짜 대화의 리드를 정말 잘합니다. 주제 선정도 잘하고 말을 하는 태도도 되게 좋아요. 근데 결이 조금 달라요. 영수는 조금 더 차분하고 느긋한 느낌을 많이 보여줘요. 여유로움을 많이 보여주고, 상철은 좀 더 강하고 힘있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보여줘요. 이거는 성향의 차이지 둘 다 매력적입니다. 내가 조금 힘있고 강력한 그런 삶을 원한다 그러면 상철 쪽으로 많이 기울 거고, 난 좀 편안하고 차분한 스타일이 좋다 그럼 영수 쪽으로 많이 끌리는 거지. 보세요. 이 상대방이 달라진 부분,
조금 전에 봤을 때랑 다른 부분들 바로 캐치해서 머리 묶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있으시네요.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 묶으니까 더 예뻐요 라고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예쁘다 안 예쁘다라고 얘기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달라진 부분을 집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 개 잘하네 진짜. 이게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어제 환승연애 때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찝어드렸던 건데, 대부분 데이트는 남자가 리드를 하지, 남자가 준비하잖아요. 남자가 열심히 찾아보고 준비해서 여자를 이끌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뭔 생각을 하냐면 이 데이트가 이 여자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한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어떤 장애물 혹은 뭔가 약간 위기 상황, 변수 같은 게 생기면은 남자도 되게 긴장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여자가 그거를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변수를 오히려 더 와, 이런 변수가 오히려 더 좋아요 라고 하면은 남자는 엄청 감동이에요. 예를 들면은 데이트에 나갔는데 예상치 못한 비가 왔어. 밥 먹으러 가는 데까지 좀 걸어야 되는데 비 올 줄 몰랐네? 근데 여자가 비 오니까 더 운치 있고 좋네요. 이런 날 막걸리 먹으면 딱인데. 이러면은 남자는 완전 감동인 거예요. 와, 이 여자 성격 완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영자 좋으네요. 상철은 기본적으로 몸에 이 관리 능력이 배어 있네요. 같이 있는 사람을 이제 챙겨주는 게 배어 있어요. 아따, 9살 차이는 좀 많이 빡세긴 하다. 근데 상철은 연하가 아니어도 팔팔할 것 같아요. 10년 뒤에도 저럴 것 같은데? 뭐죠? 영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을 먼저 하는구나. 대리 맞다, 대리 불렀지. 귀엽긴 하겠다. 네, 영자는 확실히 연하를 만나긴 해야겠다. 연상 중에 본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자를 찾긴 쉽지 않겠는데? 연하 중에서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영자가 파이팅이 굉장히 좋네. 유머 감각도 있고 좋아요. 상처는 영자에게 좀 호감이 많이 갔네요. 보이십니까? 요 아래 손 보이세요? 예, 살짝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시는 분들 보이시죠? 여기 손. 예, 상대방에게 이제 손이 가는 거예요. 남자가 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대화할 때 여자의 무릎 쪽으로 손이 자꾸 가요. 허벅지나. 아주 강력한 호감의 표시입니다. 나이트 많이 가보신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봤습니다. 아직은 시작이어서 엄청 막 대격변이 막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반전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예상대로 영수와 상철은 잘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특히 영수가 되게 잘하네요. 영호의 데이트를 못 본 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 봐야 되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